네, 뉴스 분석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장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대만 총통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초 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라이칭더 후보가 40.05%로 당선이 되는데요, 교수님. 지금 라이칭더 집권의 의미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그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선 과거에 있었던 8년의 징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 네. 정권이 8년마다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8년의 징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8년의 징크스가 이제 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독립을 당장에 이제 못 박아놓는 민진당에서 연속으로 2번 연속 집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양안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점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진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친미적인 성향, 특히 가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우방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만의 어떤 국제적인 위신이랄까요? 아니면 위상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선 대만의 어떤 운신폭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보시면 지금 득표율이 40%라서 네.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이 50%를 넘지 못한 약세 총통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거 직전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민진당의 과거 8년 동안의 정권에 대한 평가였었는데 그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민생의 문제 그리고 양안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당과 민중당 같은 야당이 득세를 하는 그런 경향을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는데요. 초창기에 있었던 어떤 접전을 벌일 거라는 예상은 기대와는 좀 달리 그래도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견한 거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진당이 친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당이 그렇다고 친중이라 그래가지고선 친미적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100년 정당의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양안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민진당은 비교적 완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당은 유연한 자세 그리고 민중당은 과거에 있었던 민진당과 국민당의 투쟁이 너무나 식상하다, 지루하다 그리고 그 피로감에 우리가 좀 탈피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차후에 있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여소야대 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네. 과정 속에서 캐스팅 보드를 진 민중당의 어떤 능력이 더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대만의 전국은 비록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긴 했지만 전국의 어떤 추진 동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저항 혹은 타협의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안 관계에 있어서 민진당이 주장하는 독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는 적어도 현상 유지라는 측면으로 고려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50%를 넘지 못했지만 민진당이 집권하게 된 이유는 지금 먹고사니즘을 강조한 민중당의 약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만의 입장에서 보게 돼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1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의 대만의 수출 총량을 보게 되면 한 3천 몇백억 정도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은 대만의 대중국 의존도가 한 30% 정도다라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8, 90%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농산물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앞으로 좀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만 경제에 또 다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만의 새 총통 라이칭더 당선인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정홍 차장님. 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라이칭더 신임 그 대만 총통의 경우에는 대만대 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미 하버드대로 유학을 해서
이 미 하버드대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에 입문한 시점은 1994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인 입법위원을 4번 거쳤고요. 네. 시장과 부총통, 총리 그리고 민진당 주석까지 거친 어떻게 보면 뭐 차세대 이 지도자로서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제 정치 그 성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대만과 이 중국의 관계는 이른바 이제 구이 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이 체제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구이 체제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다른 명칭을 쓰도록 한 합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은 독립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이 체제를 인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그 대전제 하에서 대만이 어떤 경제적 자생력, 뭐 대외 대외 외교 이런 것을 이제 강화를 한다라면 이 구이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으로서 이 중국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벗어날 수도 있다. 대만 자체의 어떤 자치권이라든지 독립권 그리고 대외 교섭권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런 신임 총통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이 대처를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과거 선거 과정 속에서 선거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의 개입을 가지고 얘기할 때 보통 육해공 세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륙에 진출해 있는 대만 상인들, 대만 비즈니스맨들의 회기를 통해 가지고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라는 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이제 와서 투표를 하는데 보통 해외 화교들은 국민당을 지지하는 어떤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이 있어가지고선 4개월, 6개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대만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총통, 부총통을 선거할 수 있고 그리고 네. 6개월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국회의원, 입법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언론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대만의 틱톡 사용자가 한 450만 정도 됩니다. 네. 끊임없는 어떤 거짓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선 선전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9월 달서부터 11월 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잘 알고 계시는 폭스콘의 그 대표가 네.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중국 정부의 세무 감찰에 의해 가지고서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선거 개입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40%를 득표하면서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만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만인들의 어떤 49년서부터 지금까지의 통일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현상 유지가 대체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그런 대만인들의 의지라든지 아니면은 기대감이 높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중국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있었던 중국 내부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서열 5위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만 사무를 이제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12월 9일 날 통일전선부 그리고 선전부 그리고 국방부, 외무부, 상무부 각 부서들을 모두 총동원해 가지고선 대만 압박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 압박의 논의가 사실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서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라이칭더가 집권을 한 5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상당한 어떤 그런 체감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 양안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민진당 정권이 연장되면서 이 미국은 대만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은 확인해 줬습니다. 이 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또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 라이칭더 이 총통도 굉장히 주목이 되지만 부총통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네. 이 샤오메이친이라는 이 부총통의 경우에는 이 미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이 미국계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과 미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부총통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진당은 친미 정권이다 이런 그 비판과 오해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샤오메이친이라는 미국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총통에 당선됐기 때문에 혹시 미국과 손을 잡고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이 현상을 변경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첫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그만큼 중국 안심시키기에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건군 100년이 2025년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침공설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만 해협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의 이 국방 안보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틈을 노려서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친미 정권이라도 할 수 있는 라이딩거 이 총통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대만 해협의 위협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대만 해협을 통해서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이 중국이 설정해 놓은 이 선에서 네.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긴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국과 대만과의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군사적 충동, 특히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25년, 27년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미국의 어떤 예상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군사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안심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러한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양안 관계가 지금 같은 후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관계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 대만 침공설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1년에 180만 대 정도의 여객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지나가고요. 55만 척의 배가 역시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90%의 여객기 그리고 50% 절반 이상의 화물이 모두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간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대만 해협의 위기 고조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라 그러면은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많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가 있는데 대만이 혹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또는 어떤 구매가 한국으로 전환될 경우에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해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평화적인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시각각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대만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해협 또는 대만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어떤 안보, 경제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네. 대부분의 그 에너지를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만 해협이 만약 봉쇄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 수송에 큰 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대만 해협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그 안보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만 해협 문제는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 태평양 한 섬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다.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대만 선거 결과가 미칠 후폭풍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정가림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